안녕하세요. 모래선인장입니다. 오늘은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페터 한트케를 작가가 아니라 각본가로 먼저 알고 있었는데요.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를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트케에게도 긍정적인 감상을 가지고 있었고, 서점에서 그의 작품인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라는 책을 봤을 때 집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책은 결국 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트케와 다시 마주할 일은 없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막상 도서관에서 한트케의 책을 발견하니까 도전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 책은 대체 어떻게 썼나 보자 싶은 마음에 골라왔습니다. 사실 이 책은 소설보다는 산문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트케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글이기 때문인데요. 그 경험은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자살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이후 어머니의 삶을 회고합니다. 어머니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여성들이 보통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이랄 게 없는 생을 살았습니다. 한트케는 이 작품에서 그 당시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적은 바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치명적인 일이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가능성이란 없었다. 사소한 불장난, 몇 번의 킬킬대는 웃음, 잠깐의 당혹감, 그러고 나서 처음 짓게 되는 낯설고 침착한 표정. 다시금 찌들린 집안 살림이 시작되고 첫 아이가 태어난다. 부엌에서 바쁘게 일한 후 잠깐 사람들 틈에 끼지만 여자들의 말은 처음부터 누구나 건성으로 들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여자들 자신도 점점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혼잣말이나 중얼거리게 된다. 나중엔 두 다리로 서는 게 불편해지고 혈관 경련이 오고 잠자면서 중얼대기 시작하고 자궁암에 걸리고 드디어 죽게 되면 예정된 섭리는 끝나는 것이다. 처참한 묘사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 못하는 남편의 폭력 아래에서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여러 번 가졌고 여러 번 낳았지만 또한 여러 번 유산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별과 가난은 언제나 장애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겪으며 영리하고 재기발랄하던 여자아이는 끝내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해 스스로 삶을 끝낸 노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글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건 단지 허구일 거야 라는 암시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 글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어쩐지 너무 구체적이더라 하는 생각과 동시에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그 비슷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들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익명의 추상적인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누군가의 이야기로 읊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과 차별과 타인에게는 관심조차 적선하지 않는 무정한 사회 속에서 분투했던, 그리고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과 약자들에게 나의 이 늦은 충격과 슬픔과 반성을 바칩니다.
나는 이야기의 앞부분에 이 글을 왜 적는지에 대해 밝힙니다. 이 책이 단지 소설일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또 분석적인 시선으로 어머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말 자체도 비극적인데 하물며 내 주변인의 죽음은 개인에게 얼마나 더 압도적으로 다가올까요? 그럼에도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그렇게 비통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회고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한특히식의 진정한 위로와 애정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퍼하며 목 놓아 울거나 어머니의 고통을 미리 알지 못해 죄송하다고 빌거나 내 어머니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은 그가 느끼기에 진정한 애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머니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것을 파헤쳐보는 것이 적절한 방식의 장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특혜의 분석적인 시선이 약간은 폭력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이렇게 해부도에 놓인 표본처럼 적나라하게 들여다본다는 점에서요. 그러나 곱씹을수록 이 작품은 그가 필연에 의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한특혜의 저작을 두고 전위적이다, 실험적이다 하고 평가하지만요. 물론 제가 한특혜의 실험 정신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읽었던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는 내용은 정말 재미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문장 하나하나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꼈었습니다. 소망 없는 불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말을 정말 가지고 논다는 수식어가 딱 어울릴 법한 작가입니다. 자신의 철학적 고민과 통찰을 이렇게 섬세하고 또 날카로운 언어로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읽다가 감명받았던 몇 문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유형에 들어감으로써 개인은 부끄럽게 여겨졌던 외로움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났고 스스로를 망각했으며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때로는 당당하고 떳떳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슬픔까지도 단지 유쾌함의 일시적 국면으로 느껴졌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왠지 고귀한 단어 같았다. 그 단어를 보면 마치 옛 교과서에서 풍기는 이미지들, 즉 가난하지만 청결하다는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가난한 사람들은 청결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었다. 사회적 진보는 청결 교육에 있었다. 빈곤한 사람들이 일단 청결해지면 가난이라는 것은 명예 훈장이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궁핍한 사람들의 눈에도 궁핍에서 오는 불결함은 다른 나라에 사는 하층민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었다. 장점과 단점을 증명하는 힘은 삶에서 통용되는 최악의 원칙에 의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모든 게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단점은 다시금 다름 아닌 모든 장점의 필수 불가결한 특질이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통찰이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읽는 게 힘든 책이었습니다. 재미가 없다거나 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글을 통해 느껴야만 하는 그 감정들이 너무 무거워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소화하고 나면 더 폭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더 이상 무관심해지지 않기. 올해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